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퍼펙트 스톰이 강타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단서를 지금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유럽의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요,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팔아서 국부를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유 파는 것도 맞겠다?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파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아마도 전 세계에 오일 쇼크가 터지지 않을까, 아주 강력한 쇼크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원유 가격의 폭등, 이것은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최악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최악까지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북해산 브렌트유가요 139.13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39.13달러.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서 최고치죠. 전쟁의 위험이 가장 지금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130.50달러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물론 한때예요.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국제유가 자체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요 119.78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23.6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본격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에너지 제재까지 가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폭등할 거냐? 예측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50달러까지 갈 거다. JP모건은요 185달러까지 갈 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망은요 우리에게는 최악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에게는요 그냥 한꺼번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유가가 150달러, 185달러, 200달러까지 계속 올라갈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말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견인처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무너질 겁니다. 벌써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4억 3천만 달러 무너졌고요. 2022년 1월
올 1월입니다. 올 1월에는 48억 3천만 달러 역대 최대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2월에요 8억 4천만 달러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에너지 수입을 34억 달러나 줄였어요. 에너지 수입을. 쉽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지금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육지책의 하나로 에너지 수입을 줄여가면서 흑자를 냈다는 결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3월은 어떨까요? 3월은 진짜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하는 큰 악재들 때문에 하나씩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재정 여기에 내수까지 무너져가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지금 수출은요 이미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이 되면 수출에 대한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어떤 수출 현황이 나올 텐데 그때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수출이 이렇게 직격탄을 맞으면요. 그것도 적자의 직격탄을 맞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수출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수출의 적자 원인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적자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우리는 대부분이 수입하잖아요. 에너지를.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원유, 가스, 천연가스, 석탄, 유연탄이나 무연탄 이거 에너지 가격들 다 지금 폭등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원자재 가격 그중에서도 광물값이나 곡물값 어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1월에 수입 물가가 30.1%가 올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물가가 30.1% 오르고 이런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일 거예요. 드문 숫자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도 36.3%였어요. 이게 물가가 거의 수입 물가가 폭등하다시피 합니다. 폭등하다시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공요금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당장 휘발유 값만 하더라도 엄청 올라가죠. 여기다가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가스 요금, 수도세 할 것 없이 안 올라가는 게 없을 거예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보세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휘발유 값. 전국이 1837원입니다. 리터당. 서울은요 1912원이에요. 이미 말입니다. 유류세를 20%나 인하해 줬는데도 물가가 지금 폭등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유류세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말입니다. 20%를 포함을 시키면 지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적어도 2,200원, 2,300원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우리 물가는 인정사정 없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장난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에너지 요인을 빼더라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원물가라는 게 에너지 요인이나 혹은 농수산물 요인, 계절적이나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거 빼버리거든요. 빼버렸는데도 보면 1월에 3%, 2월에 3.2%로 더 올라갔습니다. 3.2%로. 그러면 일시적인 거나 혹은 계절적인 거 뺐는데도 이만큼 올라간다는 사실은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 물가 폭등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물가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 변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내부 변수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저임금 5.1%나 올렸죠. 여기다가 임금 인플레이션 시작이 됐죠. 예.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간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이게 지금 최악의 공포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문제 이것까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는 최악으로 점점 다가갈 거예요. 아직까지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으로 갈 겁니다. 그 충격적인 일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어질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유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한국에까지 와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4주 정도는 걸려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이제 4주 정도 후에는 난리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곡물값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반영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공 단계를 걸쳐서 밀만 수입하면 밀로 그냥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판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유가는 한 달이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충격의 어떤 모양새로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격의 모양새로. 게다가 말입니다. 금융시장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예, 우리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2.29%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2651.31을 기록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2500까지도 지금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나빠지는 예, 최악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시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악에 대비해야 된다. 최악에 대비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최악을 그냥 온몸으로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최악이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잡는 게. 그러려고 하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 이게 러시아와 서방의 어떤 대결,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 이 대결이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도요. 예, 1970년대나 혹은 80년대 초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오일 쇼크, 그보다 더한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있어야지 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 원화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도 한 번 더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예, 우리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